경기도의 정책과 지역 현안을 알아보는 경기도의 정책 다이얼로그 아나운서 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민이자 경기도 홍보대사 아나운서 정세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경기도 의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을 모셨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1410만 경기도민의 대변인 그리고 재선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원의 큰 호랑이 경기도의원 황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자 호자 그래서 이제 클 때자 호랑이 호자 이렇게 쓰시네요. 예, 맞습니다. 아우, 이름 너무 좋으시다. 그러니까요. 오늘 위원장님이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네. 너무나 기대되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경기대학교 자치입법 전문가 과정 주임 교수 박형규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제10대부터 최윤소 도의회 의원이자 수원의 큰 호랑이 네. 의원님 함께 출연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출산 고령사회위에 우리 황대호 위원장님이 다둥이 아빠로서 애국자이십니다. 그분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또 그럴 것이 방금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네. 8일 전에 셋째가 태어났다고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막 산후조리원에서 나왔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여기 안 오시면 산후조리원에서 네. 사모님과 같이 계셔야 되는데 네. 저희 방송 덕분에 어떻게 보면 잠깐 탈출하신 거네요. 예, 잠깐 이렇게 또 행복한 외출을 하게 되고요. 아들, 딸, 다둥이 아빠 클럽에 가입을 하게 돼서요. 네. 이 저출산 시대에 또 한 번 큰 또 역할을 하게 돼서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네.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만 뭐 여러 가지를 뭐 내시고 네. 이렇게 또 그걸 통해서 시민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직접 겪고 계시니까 그쵸. 누구보다도 이 정책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황대 위원장님과 경기도의 전반적인 부분, 특히 문화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위원장님도 체육인 출신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장으로서 더 깊은 사명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이 문화예술 체육 관광이요. 네네. 이제는 뭐 시간 남으면 즐기고 이런 취미 여가 기타가 생활이 아니라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저는 반드시 필요한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과 예산 증액 또 이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내 고장 또 내 지근거리에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체육 관광 정책 만들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더 크고요. 또 제가 축구 선수 출신, 또 체육인 출신이기 때문에 오. 여러분들 요즘에 이 여성 또 체육 참여율이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맞아요. 있거든요. 예. 네.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다양해지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이런 국민의 높은 욕구를 어떻게 좀 잘 발맞춰서 지원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저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축구 하실 텐데 네. 엄청 인기 있으시겠어요. 예, 본회의지만. 무려 박지성 선배님의 수원공고 명지대 아, 직속 그래요? 후배이기 때문에 포지션은 어디? 저는 골키퍼예요. 아이고, 물샐 틈이 없겠네. 그러니까요. 예. 정책이 물샐 틈이 없겠어요. 예, 꼼꼼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 네. 업계에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문화체육 관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거잖아요. 예산도. 네. 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전반기에는 부위원장 그리고 후반기에는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위원회 예산 확충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으셨다고요. 네. 뭐라도 예산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정치가 어떻게 보면 한정된 예산을 올바르고 정의롭게 배분하는 역할인데 코로나 이후에 문화체육 관광이 더 쪼그라들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 제가 안 그래도 부위원장, 위원장 지금 3년째 하고 있거든요. 무려 900억이 넘는 예산이 순증액됐습니다. 그래요? 이게 경기도회가 여야 동수거든요. 예.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예산이고 입법이고 전혀 통과되지 않는 그 구조 속에서도 만장일치 통과로 와. 여야의 협치를 이뤄내면서 900억 그 예산을 또 그냥 예산만 증액한 게 아니라 우리 도민분들의 이런 지역이나 고장에서 정말 찾아가면서 공연하고 찾아가면서 체육이나 문화활동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런 사업으로 재편해서 네. 이렇게 맞춤형 정책으로 개편해서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우, 저희 가정 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각 그 경기도 시에서 행사할 때 저도 가서 사회 많이
많이 봤거든요. 네. 그 주인공이시네. 네, 앞으로도 열렸습니다. 더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저에게도 낙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박 교수님께서도 황대 위원장님에 대해서 소개하실 게 특별히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 황대 위원장님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축구 선수 출신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네. 축구 선수 하면 뭐예요? 품격 있는 선수이면서 또 스포츠인으로서의 의리, 신뢰 이런 게 있으면서 실력도 갖추신 분이세요. 우리 황대 위원장님하고 10대 때 대만에 자치분권 그 해연수를 가서 네. 3박 4일 룸메이트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요? 3박 4일 룸메이트 한다는 게 큰 인연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 우리 위원장님이 그 3일 동안 연수하시면서 느끼는 게 그 당시에 이 개인적인 대학을 이야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명지대 말씀하셨으니까 숭실대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계셨는데 네네. 경영 이쪽인데 수료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라고 그러셔서 경기대학에 또 스포츠 해서 박사학위를 또 마치셨어요. 그래서 박사과정 하나 수료해서 박사학위 뜻이 계속해서 학문적으로도 실력을 닦으시는 굉장히 훌륭하고 유능하신 우리 위원장님이십니다. 아, 룸메이트를 같이 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인연이죠. 네, 인연이신데 네, 대단하네요. 제 첫 연수에 네네. 첫 룸메이트셨고요. 아.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이제 박사과정도 더 게을리하지 말고 정치인이 더 학습하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게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 제가 이 조언을 듣고 경기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무리해서 학위를 2022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아이고, 네, 또그 어찌 보면은 중간중간에, 예, 인생의 선배로서 또 조언을 해주신 네. 그런 사이시네요. 네, 예, 그래서 참 뭐 위치를 애틋합니다. 떠나서 네. 예, 아주 두 분의 인연도 네.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전국 최초로 문화, 체육, 관광 분야 민관 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도 진행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문화라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게 정치의 요체인데 그렇죠. 이런 당사자들이 의견 내고 그것이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버넌스 체제가 문화, 체육, 관광에 유독 없었어요. 아까도 낙수 효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 네. 또 아나운서님들도 있고 업계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의 목소리가 네네. 어떻게 보면 정책과 예산으로 바로 이어지고 또 그게 제대로 잘 쓰이는지 또 그분들이 견제 감시하고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면 시스템화하는 그런 거버넌스 민간 협력 모델을 전국 최초로 이제 연구 용역에 착수해서요. 네. 아마 각 분야, 네. 문화 분야, 관광 분야, 예술 분야, 체육 분야에 이제 거버넌스 모델이 아마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좀 들을 수가 있겠네요. 네, 정말로 종사자분들이 필요한 그렇죠. 이런 무슨 네. 행정 편의적인 탁상행정 이런 거 말고요. 맞아요. 정말 예술인들, 문화인들, 관광 종사자분들, 체육인들이 정말 필요한 그런 정책이 무엇일까? 이제는 그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버넌스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대됩니다. 네. 네. 아니 위원장님께서 정말 현장을 발로 뛰면서 찾아다녔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사실 위원회가 문화체육 관광 분야이다 보니까 네. 현장 방문이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기억에 남는 좀 방문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아트센터, 경기 아트센터를 방문했던 그 기억도 네네, 참 네. 기억에 남아요. 그 동사자분들의 애로와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을 현장에서 생생히 볼 수 있었거든요. 참 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아트센터 보면 참 화려하고 참 좋은 그 뒷면에 네네. 그런 종사자분들의 헌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가서 또 하나 기억에 남던 건 우리 청년 예술인 분들, 이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던 분들이 공연을 펼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현금 지원이 아니라 그 지원을 문화예술로 향유하고 그 혜택을 도민이 누리는 그런 선순환 이런 것들에 현장에 전 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네네. 사실 현장 방문을 자주 가고요. 요즘 대통령님도 그런 현장 행보 많이 보이시지 네네.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바로 속도감 있게 개선되는 그런 정치 효능감이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개선됐을 때 또 굉장히 고맙다라는 그런 네네. 종사자분들 응원 메시지 들었을 네. 때 그때 가장 저는 좀 기억에 남았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체육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오늘 활발하게 그죠? 예, 누우시지 않을까. 지금도 주3의 운동은 꾸준히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새벽에. 네, 그 덕을 똑똑히 보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경기도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우 위원장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재선 의원으로 관련 조례도 정말 활발하게 또 네. 제정을 하셨더라고요. 네. 11대 의회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했던 조례 몇 가지 좀, 뭐 워낙 많으시니까 대표적인 네. 조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네. 하나는 공공시설의 적극 개방 조례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만 보면 네. 우리 경기도나 시군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한 2,100개 정도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맞네요. 예, 그다음 우리 그 특히 흔히 말하는 학교 체육관들이 있잖아요. 예. 예, 학교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한 4,700개. 그러니까 합쳐서 한 4,800개 정도의 6,800개 정도의 시설들이 있는데 사실 어디서 어떤 시간에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시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또 학교 시설은 아이들이 하교하면 문을 걸어 잠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주민들께 공유하는 그런 자치단체나 학교에 대해서는 네네. 운영비나 시설 개보수나 네. 이런 지원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또 운영도 그냥 현물 지원이 아니라 네. 관리 인력까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31개 시군에 적극 개방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아주 전폭적인 지원하는 조례를 또 만들어서 네. 이게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그렇겠죠. 자기들은 네. 시설 보수를 그냥 네. 예, 도예산으로 할 수가 있고. 도예산으로 받을 수도 네. 있고 인력이나 운영비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네. 오픈하면은 도민들은 너무 네. 자유롭게 좁은 네. 지역에서 이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가 있고 네. 그 6,800개가 어디가 비어있고 이런 거는 앱을 좀 개발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네, 있겠네요. 그것도 개발하는 다 그런 하시고. 책무까지를 아이고 내가 두고 개발하려고 했더니 이미 있습니다. 하셨구나. 네. 그리고 빠르네요. 또 하나는 네. 우리 그 바가지 요금이 지역 축제에 바가지 네네. 요금이 되게 많이 맞아요, 뉴스에 맞아요. 회자됐어요. 네. 요만한 전 하나에 3만 원, 네. 잼버리 같은 경우에 생수 하나를 팔면서 2만 5천 원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적어도 시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축제나 행사에 폭리를 취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감시단을 만들고 또 그런 게 적발되면 전액 환수 조치나 고발 조치하는 조례를 일명 바가지 요금 지역 축제 바가지 요금 근절 조례를 또 제가 만들어서 이건 또 다른 17개 시도에서 많이 네.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진짜로 타 네.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네. 더 잘해주고 네. 친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그 특수한 시기에 조금 소탐 대실로 네. 이익을 좀 얻기 위해서 이걸 놓치는 맞습니다.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좀 번외 얘기입니다만 네. 여행 유튜버들이 어마어마하게 한번 거기를 소위 좀 까가지고 네. 뉴스화된 지역이 있어요. 타 지역이라고 맞아요. 말씀드린 섬 예.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적이 네. 있어서 아 이거 문제더라고요. 네. 이게 폭리를 취하고요. 네. 그 특수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자 갔던 시민들한테 맞아요.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 그런 걸 좀 방지하자 이런 게 있었고 네네. 또 올해 2025년이 또 르사늑약 120년 그다음에 아. 광고 80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그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로 회자가 됐는데 이병헌 씨. 네. 예. 이름 석자 못 남기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순국 선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무병의병 조례도 만들었었고요. 네네네. 또 하나는 또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제한 조례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식민지를 미화하고 아직도 구구 상징인 전범기나 이런 것들을 공공행사나 시설물에 비치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요번에는 또 일본 서울시에서 그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가 네네. 문매를 맞고 또 철회가 됐는데 그 조례를 경기도에서 최초로 발의해서 네네. 이런 자꾸 식민지가 어떻게 보면 미화되지 않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할 수 있게 네네. 그런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표적인 조례 3개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추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네. 우리와 밀접한 관련들이 있는 조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의미 있는 조례들 많이 제정해 주셨는데 박 교수님께서도 이미 다 살펴보신 조례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정책 다이얼로그를 지금 몇 회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예. 도민들께서 시청하시다 보면 아 저런 조례도 있구나. 또 저희 도민들이 정책 다이얼로그를 잘 시청해야 되겠구나 느끼실 부분이 우리 조례를 만든다는 게 조례가 많다고 해서 시민의 행복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황대우 위원장님 굉장히 의정활동도 활발하게 하시고 조례도 많이 만드셨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3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부분이 시민들의 편의성 또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공공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가 잘 아시다시피 학교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 활용하려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황대우 위원장님께서 만들어서 개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학교를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거고요. 네.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제도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는 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축제하면 바가지요금 하듯이 그 바가지요금을 못 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던 거고 세 번째는 일본 제국지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라 이런 거는 사실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민하고는 좀 관련을 얻기는 하겠습니다만 가끔 경기도에서 역사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도움이 되게끔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시민들의
시민들에게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편리성, 그다음에 실효성 이런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만큼 위원장님이 정말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들을 제정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조례 브리핑 시간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 의회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선정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황대우 위원장님의 조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무명의병 기업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수상을 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역사의 주인공들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해 황대호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제강점기 조국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무명의병들에 대한 기억과 지원을 법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입니다. 그동안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무명의병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후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산시키고자 제정됐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도 세 가지 대표적인 조례를 소개하시면서 마지막 조례, 요거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여기 이제 무명의병이라는 단어가 대충 의미는 파악이 되는데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1895년 의미 사변 이후에 이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던 의병의 운동에 투신하였으나 말 그대로 이름 공적, 활동 기록이 전혀 남지 않은 자신의 이름 석자 남기지 못하고 정말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였던 여러 가지 그 무명의병들을 기리고 발굴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무명의병이라 그러면 사실 지금도 많이 회자가 안 돼 있지만 우리나라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여러 유럽 국가들은 이 무명의병 기념묘라든가 이 기념 사업들을 굉장히 민간 이런 기업들과 같이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어서 성대하게. 아주 정말 그 국가적 예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얼 파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활동이라든가 그런 기념비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활동들을 하고 있었고 경기도로만 다시 좁혀보면 이게 무명의병 이러지만 이게 경기도에서만 7천 명 정도가 이 의병으로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105회 교정 끝에 한 1,300명 정도가 이제 순국한 그런 지금 역사적 기록들이 다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발굴 안 되고 아직도 기리지 못한 우리 순국 소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나서보자. 그래서 이게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나서지 못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말 선도적으로 했었고 이건 역시 어떤 중앙부처라든가 17개 타시도에 지금 굉장히 벤치마킹이 많이 돼서요. 타시도에서도 이 조례를 좀 많이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은 이렇게 본인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것도 이름도 남기지 않고 희생하신 분들 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미국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service라고 해서 발음 괜찮아요? 좋습니다. 국가를 위한 봉사에 감사한다 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미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왜 우수 조례로 선정이 됐는지 더욱더 이해가 가고요. 또 저희가 이번 조례를 통해서 역사 의식도 확장을 하고 관련 사업도 확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조례 이후의 계획도 좀 있으신가요? 그 조례의 핵심은 추진위원회를 또 민관 협동으로 만듭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각종 이 조례에 대한 홍보, 그다음 여러 용역이나 심포지엄, 학술대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개최해서 이런 문화 확산에 굉장히 많이 이바지할 거고요. 31개 시군과 공조하고 협력 체계를 또 구성하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기치, 광복 80주년이라는 의미적인 이해에 아마 기념적인 성과들이 곧 한 10월, 11월에 발표되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박 교수님께서는 또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위원장님께서 해외 사례도 말씀하시고 국내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그 무병의병 기업가 지원조례는 이제 기존 독립유공자 애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소외된 그 사각지대랄까요? 그거를 이제 지방 조례로서 만들어 가지고 그 사각지대를 메운 조례라고 보는데요. 지방 입법이 국가 정책의 틈을 보완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버밍업시 같은 경우 영국이요. 버밍업시 같은 경우는 로컬 헤리지 액트를 통해서 이제 지역 비공식 독립운동사라든지 이주민 역사 등을 조례 기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국내 사례로는 부산시 독립운동 관련 지원 조례가 되겠는데요. 네네. 기존 독립유공자 중심에서 무병의병 조례는 독립운동사 중 소외 영역을 조명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황대우 위원장님께서 네네. 일본 제국지 상징물 제한 조례라든지 해서 서울시 일장기 퇴출 조례라든지 인천시 우길기 금지 조례 이런 것들도 보완해서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요. 무병의병 지원 조례에는 국가보훈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인데 신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모두에 신원 불분명 독립유공자는 새로운 행정 개념을 도입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정의 기준 마련이 제도화는 시급하다고 이것을 향후에 우리 위원장님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셨지만 무병의병 조례 후속으로 역사 기록물 관리 조례라든지 해서 기념사업과 더불어서 학술 자료라든지 전시 후손 지원 체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향후에도 이런 그 후속 조례를 발의하셔서 무병의병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좋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발음이 좀 어려워요. 네. 무명의병. 무명의병. 무병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 단어가 좀 어렵긴 하네요. 무명의병. 이름 없이 의병 활동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네, 정말 의미 네. 깊은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위원장님 요즘에 문화예술뿐만이 아니라 역사에도 K컬처 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님이 앞으로 준비하는 조례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관심 있으시죠? 광고 예. 80주년이니까요. 이 독일 같은 사례들 보면 이 역사의 진실을 굉장히 마주보고 또 굉장히 많이 진정 어린 사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위안부 우리가 사태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 강제징용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슈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초선 때 사실 발의했었고 그래서 그게 전국적인 이슈가 됐어요. 막 외교부랑 대통령실에서도 다 회자가 될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독일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본인들의 피해나 어떤 이 유대인들에게 잘못됐던 그런 어떤 죄를 신랄하게 사과하고 또 기념사업이나 지금도 그 자손들에게 교육공원, 사회공원 등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를 다시 좀 발의해서 우리 일본을 어떤 반일 감정을 고취시키자가 아니라 네네. 역사의 진실은 마주보고 네. 그리고 이 정말 수교를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의식을 다시 한번 고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자, 이번에는요, 위원장님 지역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뭐, 경기 도민 전체를 위해서도 활동하셔야겠지만, 또 작게는 또 위원장님이 속해 있는 지역구에 대해서도 헌신 봉사를 하셔야 되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수원시가 지역구이세요. 네. 수원시가 워낙 넓은데, 네. 어디입니까? 지역은 정확하게? 이제 뭐 수원 삼성고라고 하는데요. 네네. 우리 성균관 대학교가 있는 율전동, 아. 그다음 이북 당수동, 네네. 그다음 구운 서둔동 네. 이렇게 이제 가로치고 탑동. 그래서 제가 수원에 있는 지역구 중에 가장 넓습니다. 그래요? 네, 가장 넓은 면적을 이제 같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도의원이고요. 네네. 굉장히 이 수원의 개발 동력, 신성장 동력이 많은 잠재적 가능성이 많은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원 특례시나 이렇게 앞으로 뭘 하겠다라고 기치를 내걸고 하는 역점 사업들이 있어요. 네네. 그게 다 제 지역구입니다. 예컨대 너무나 잘 아시는 수원 군공항 이전 예. 다 소개하겠지만 서선 R&D 사이언스 파크서부터 이제 경제 자유구역 이런 것들이 다 제 지역구 소관입니다. 아니, 할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리고 지금도 뭐 할 일을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구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성과를 내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자랑 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그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입니다. 이 전투기 군공항과 맞물려 있어요. 또 제 지역. 너무 시끄럽죠. 비행기. 그러니까 그게 지금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군공항 이전이 되면 많은 기업들과 유치되면서 기회의 땅이 되기도 할 텐데 생각해보면 전투기 소음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하다가 책상 밑에 엎드리고 일상에서 이런 대화가 안 들려서 네. 또 그런 75에클 이상 네. 이런 소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전국 최초로 어떻게 보면 현장에다 다녀보니까 너무 일상이 피해받고 있어서 그 정담회를 개최한 그 내용을 그대로 조례로 만들어서 그 조례를 토대로 전수조사를 했고 네. 그래서 155억이라는 예산이 처음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22년도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소음 방지 창호라든가 이 소음을 받고 있는 교육 공무원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어떤 체육관이나 행재정책 시설을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네네. 그것도 전국에서 많은 걸 수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17개 시도에서 또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런 조례로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성과를 또 우리 가장 지역의 최대 현안인 이런 소음 피해를 위해서 이뤄냈다 시민들과 함께. 아니 이렇게 위원장님 자부하고 듣자니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그 사무실이나 학교나 이런 모든 게 네.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음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어디나 가도 녹음할 수 있다 이런 뒷말이 있던데. 그래서 네. 녹음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 제가 볼 때 정도로.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환기 때문에 문을 못 연다고 소음 때문에 문을 못 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일상을 침해받고 있어요. 그러네. 이 전투기 소음 때문에. 그래도 그걸 일정 부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물론 네. 궁극적인 방법은 군구항 이전이나 폐사가 되겠지만 그 조례를 제가 시민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냈던 게 제 의정 활동의 가장 큰 또 지역의 성과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예. 아니 위원장님은 도민들뿐만 아니라 수원 시민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얘기를 또 많이 나누시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수원시가 경기도의 또 대표 도시인 만큼 정책을 선도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예, 있는데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임기 내에 좀 꼭 해결하고 싶다는 지역의 현안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서선 R&D 사이언스 파크가 또 제 지역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네, 아까도 네. 잠깐 소개해 네, 주셨죠. 그 네. 성대 식물원 부지와 일정 부분 이제 시유지를 갖고 같이 개발하게 되는데 R&D 최첨단 산업이 들어오는 거에 그치지 않고 한 7천여 개의 일자리, 와. 그다음 매번 고용 창출의 그런 효과에서 나는 경제적 비용이 한 7천억 정도 이 낙수 효과들이 내수 효과들이 발생되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또 R&D 산업의 또 중심에 설 수 있는 건데 그게 이번에 4월달에 드디어 그린벨트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실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예. 이제 정상적으로 한다면 내년에 이제 사업 계획이 수립돼서 네. 정말 우리 수원의 랜드마크가 되는 또 하나의 또 붐을 또 이뤄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수원 군공항 문제입니다. 네. 이게 사실 선거 때마다 나와서 이렇게 회자되는 이런 이슈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군공항 이전은 어떤 옆에 화성시와 계속 갈등하고 다툴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안보적 실효성이 없는 우리 수원 군공항을 폐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더 이상 200만 아파트 숲에 전투기가 매번 민가에 떨어지는 걸 피하려고 이 산에 추락해서 전투기와 조종사가 같이 산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아니라 정말로 이 군공항을 폐쇄하고 이 안보적 실효성은 옆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 분산 배치하고 빨리 이 군공항 부지에 이 신개발 동력을 서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화성시와 수원시가 공항 갖다 싸우지 말고 공존할 수 있는 공항 말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화성과 수원 뭐 붙어 있기도 하고 네. 화열 다음은 수헬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워낙 가까운 지역인데 점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농담을 또 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의 조례와 지역구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뭐 하실 말씀은 충분히 다 하셨나요? 혹시 네. 못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어떤 계획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책임 같습니다. 네. 제가 유권자의 도민 여러분께 선택을 받을 때 호소했던 게 민생과 여러분들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담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여러분들께 그렇게 기억되는 정치를 남겠다. 의정활동 다 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권익만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황대호 위원장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 교수님 한때 룸메이트였던 분과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감회가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남다른 감회가 있고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다이어를 계속 시청하셔야 될 이유가 우리 황대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조례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정책적인 부분. 서수원 R&D 파크라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지방회를 많이 다니고 있고 또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수원에서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있어요.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좀 방안을 나한테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랬는데 일반 연구자로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우리 황대 위원장님처럼 큰 호랑이잖아요. 큰 꿈이 있는 분들이 나서서 해야 서수원 R&D 파크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말하면 영인이라든 영인 반도체, 화성도 많이 발전하는 산업단지.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을 때 군공항 문제 말씀하면 화성도 그런 역할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군공항 이전 반대 그 많이 하거든요. 우리 황대호 위원장이 아나운서 말씀하셨듯이 서로 이웃 사촌 간에 협력해가지고 폐쇄한다든지 다른 군공항 대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책 따로 시청하시면서 의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라는 정책에 관심 가지시면 시민의 삶, 도민의 삶이 그만큼 윤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위원장님 별명이 이제 수원의 큰 호랑이 아니십니까? 네. 그리고 네. 그 경기도 의회 의원님 중에서도 가장 젊은 예, 이제 분이신 거죠? 10대 때 최은소 경기도 의원이었고요. 지금 11대 때는 이제 최은소 자리는 넘겨주고. 아, 그래요? 예, 어느덧 나이가 제가 중진이 됐습니다. 예, 저보다 어쨌든 최연소 위원장이신 하신 네, 거예요, 이제 그죠? 계속 최은소 기록은 그러네요. 최은소 계속. 재선 경기도의원, 최은소 상임위원장 이렇게 계속 활동하고 뭔가 있습니다. 기록을 경신하시네요. 네. 예. 자, 아까도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으로 경기 도민들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그냥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보시고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슬로건이 이익 앞에 물러서고 책임 앞에 다가서자입니다. 여러분께 지킨 약속을, 공약을 지키는 그런 책임을 지는 정치인으로 남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수원 큰호랑이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나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의정 브리핑 시간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기도도 지역 상권의 침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경기도 의회가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네,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다양한 전문가와 도민이 참여해 정책 제안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지금 가보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안산시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경기 서부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의 상권 침체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기환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경기 서부 지역은 수도권에서 상권 침체가 가장 좀 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 상권화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됐는데 사실 뭐 단기적인 지역 상권 활성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어떻게 활성화하면서 해결해 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경기도 의원, 시민들도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에 힘을 더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산 지역의 상권 활성화가 하는 게 바람직한지를 저도 열심히 듣고 또 공부하고 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법과 제도를 또 함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도 함께 적극적으로 그 방법을 찾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동욱 부천대학교 교수는 기초 지자체 중심의 특화 상권 육성과 지역 화폐 활성화, 맞춤형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상인분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주는 어떤 서포트를 중심으로 한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선진국들의 그 상권 관련된 지원이라는 것은 대단히 많은 어떤 디벨롭먼트,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걸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의 상권 관련된 지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한 번도 마르지 않게 계속적으로 상권에 대한 재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특별히 뭔가 예산을 통해서 만들어서 매번 이렇게 단순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계속 지원될 수 있는 그 큰 어느 하나의 정도의 그 재원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끊기지 않게 계속 지원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그 드릴 말씀은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어진 토론회는 경기도,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지역 상인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해 개별 점포의 디지털 전환, 상인 대상 단계별 교육, 청년 창업 유치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 토론자로 나오신 김기동 경기연구원 위원께서는
이제 그 지역 본인이 연구했던 뭐 사례 발표도 했던 강릉, 포틀랜드, 뭐 시애틀 같은 그런 지역의 상권을 또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산의 상권에 맞는 생활형 상권에 맞는 그런 혁신 과제를 충분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안산 상권 활성화 재단에 송혜근 대표가 있는데 그 상인들 뭐 재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로봇 뭐 시범을 도입한다든지 우리 상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고 현장에서 직접 이제 본인이 느끼고 것들을 말씀해 주실 건데 그다음에 뭐 단기적인 지원, 경기도에서 단기적인 지원으로 끝나는 이런 것보다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상장과 활성화에 대해서 좀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기환 의원은 현장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소상공인 관련 조례 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서 제가 이제 경제노동위원이다 보니까 지역의 소상공인, 골목 이런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더 챙기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그다음에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지속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할 거고요. 산업 구조의 변화와 소비 트렌드 급변 속에서 지역 상권과 서민 경제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운 그런 상권을 되살릴 수 있는 전통 시장에 우리 상장가들이 다시 활력을 갖고 이렇게 자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좀 이제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상권 회복을 향한 이기환 의원의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의원으로서 활동한 지난 시간은 책임감과 사명감의 연속이었습니다. 지역에서 들려오는 크고 작은 민원, 정책 하나하나가 곧 도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절실히 체감했습니다. 경제노동의 위원으로서 특히 일자리, 상권, 산업, 노동 등 민생 경제의 현안을 다뤄왔고 예산과 조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도 도모하고자 애써왔습니다. 의정은 혼자 사는 일이 아닙니다. 늘 현장의 목소리와 도민의 참여가 있을 때 더 강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앞으로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실천적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지역 경제에 뿌린 골목 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있는 경기도 의회의 모습 아주 잘 봤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책 토론의 자세한 내용은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정책 다이얼로그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경기도민이 활짝 웃는 그날까지 정책 다이얼로그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